遠く遠く時は紛れて離れても君に会えたこ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보이 시안입니다. 자, 2026년 5월부터는 제가 유시안에서 유지성으로 예명을 다시 바꿨습니다. 아티스트명은 시안으로 그대로 활동을 하니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어로 일본 드라마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이고 독설적인 무비토크, 도쿠지토 도쿠제스나 무비토크. 자, 이 분석으로 여러분들 영화를 2.214배 원작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소개하는 일본 드라마는 불모지대, 한자로 후모지다이, A 영어 타이틀도 그대로 FU 후모지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배경도 포함해서 한국 분들이 보시면 좀 민감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좀 조심해서 소개를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보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전후 일본의 근대사를 다룬 대하 드라마입니다. 자, 이 전후 일본의 근대사를 다루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를 생각하는 부분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드라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2009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이 정도 시절까지 2009년, 2010년 정도까지죠. 일본의 드라마 중에서 명작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최근 드라마와는 상당히 다른 좀 흐름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고증, 역사적인 고증과 큰 스케일로 현실성 있게 굉장히 잘 묘사한 작품으로 보여지고요. 자, 원작 소설이 있죠. 원작 소설이 등장하는 그 세지마 유조 씨를 참고로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세지마 유조 씨의 일대를 그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1970년대 한국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죠. 보릿고개 이런 말도 있을 시절인데 1970년대 그때까지 일본군 참모였던 이키 배우님이 카라사와 토시아키님은 일본의 중후견 배우로서 명작이 굉장히 많이 출연한 배우고요. 연기가 정말 명연기로 유명한 분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독설적이고 강한 이미지에서부터 완전히 바보 같은 이미지까지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입니다. 자, 그 이키, 참모했던 이키가 10년이 넘게 러시아에서 그 강금 억류 생활을 하고 귀국하여서 상사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2의 일본의 인생을 살며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본 경제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다.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패전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이 식민지 시절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억류된 부분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마 생각되는 것은 1940년도에서부터 1970년도 정도지 않을까 하면서 약 30년에서 40년간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국 드라마는 미생을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상사라는 게 일본은 굉장히 흔한데 한국에 조금 생소한 개념이죠. 종합 상사라는 게 이제 뭐냐고 간단히 생각하면 요즘에는 좀 다른데 과거에는 이제 주로 서양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알아보니까 삼성물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뭐든지 들여와서 합법적인 물건을 뭐든지 들여와서 국내에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상사이고 일본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본에는 과거부터 굉장히 상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맨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상사맨으로서의 인생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조금 생소한 직업이긴 한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도 현재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뭐 미국에서 유명한 전투기 회사죠. 전투기 제조 회사로서 뭐 공군이나 아니면 전투기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도입, 일본의 전투기 도입 사업의 치열한 경쟁 로비가 이제 주된 스토리인데요. 전투기가 한 대에 싸게는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하는 굉장히 고가 뭐 전투 기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종 중에 가장 비싼 종류 중에 하나겠죠. 인공위성을 제외하면. 그래서 전투기를 한 대 도입하는 거는 뭐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로 뭐 국가 그 방위 예산의 뭐 수십 %를 쓸 정도로 굉장히 고가이고요. 그리고 전투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미국의 이란 침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기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과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로비 전투기를 이제 도입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이 뭐 수십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린다 김이라는 로비스트가 뉴스에 굉장히 자주 오르내린 적이 있었죠. 1990년도에서 2000년대에 걸쳐서. 그래서 FX 사업이라고 하죠. FX 사업 한국에서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었고 선정해서 미국 전투기와 한국에서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경쟁 구조가 한번 이뤄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한국에서는 미국 전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F-15를 도입을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일단 공군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조금 아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로키드 마틴사와 일본 다른 상사와의 경쟁 구도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 한국인 중에 일본 사관학교 출신 이분은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나오네요. 이석원 씨가 나오는 이제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석원 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분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판단하는 건 이번에 좀 자제를 하고요. 한국 정재계 구조와 함께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죠.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실제 인물 세지마 유조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뭐 그때 당시 뭐 사관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뭐 이건 드라마니까 한국 입장을 좀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지마 유조를 모델로 했던 그 지금 이키가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한국과의 무역을 벌인 그런 내용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굉장히 재밌는 점이 도쿄와 오사카의 전혀 다른 분위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를테면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죠. 저도 부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서울 사람들이 가면 좀 황당한 부분도 있고 반대로 그 부산 남자들 의리하면 또 부산 남자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점이 도쿄와 오사카 똑같습니다. 도쿄가 뭐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오사카는 뭐 한국으로 치면 부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다른 분위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점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라이벌 경쟁사와의 대립 구조가 나오는데 서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죠. 보시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엄청난 경쟁을 일으키는 상사맨 둘의 자식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결혼을 하게 된 그걸 얘기를 해도 괜찮나? 연애를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으로 드라마의 어떤 그 극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드라마가 후지 TV 제작인데
최근 2020년대 이후의 드라마 제작은 솔직히 좀 참패를 연속으로 맡고 있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 정도까지 만든 드라마는 지상파에서 만든 드라마도 굉장히 명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절까지라고 아까 차후기에 말씀드렸던 게 추천한 작품이 대부분 이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유년 시절에 봐서 그렇다 어쩌고 그렇다 그런 게 아니고 드라마 일본 자체에서 평가도 그 시절 드라마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 차이도 물론 크지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다르거든요 일단. 자,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저희 우리들에게 전쟁의 미화가 아닌 조직과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제가 소개하기로 결정한 게 전쟁에 대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대한 미화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비참함과 그리고 그 국가라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어디까지 희생을 해야 되나, 그 희생을 하는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소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과 관련을 해서 이제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생각보다 미국만큼 한국의 경제화에 대해서 굉장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일본과 관련이 됐다는 것은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과 한국의 근대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이후에서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를테면 반도체, 한국이 지금 반도체 엄청나죠. 세계 1위인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일본 기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원천 기술이라고 그러죠. 아베 전 총리 때 문제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들여오는 특수한 물품 재료들도 많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비해 보면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도 구조를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가야 되고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점점 필요해지는 게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되고 있는데 일본의 원천 기술을 한국이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은 과학 분야 아시는 분들은 기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여러 가지를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이제 한 명의 상사맨이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가, 근대와 경제에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가를 잘 그린 아주 명작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 자, 이거 딱 보시면은 한국 여성분들이 아마 굉장히 하실 내용인데, 일단 내용이 과거 70년대는 그랬죠. 남자를 보필하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라는 것이 이 드라마에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과거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만 이제 또 남자가 무조건 등만 본 것도 아니에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남자라서 힘든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지만 이제 요즘 시점으로 보면은 성별 나눠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에 따라서 일을 하는, 성별에 상관없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남녀 평등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지마 유조라는 인물이 이제 실제 인물로 등장을 한 인물인데, 이게 그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부분만 전부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쟁 책임과 정치 공작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빼고 국가에 대해서 헌신한 부분만 유능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묘사한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초반에 얘기했던 일본 사관학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절의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연장선이 그대로 근대화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지 않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도 앞으로 숙제가 굉장히 많죠. 해 나가야 될 숙제가 많은. 그러나 이 드라마 역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인물의 성장과 그리고 근대 발전을 보는 굉장히 좋은 고증이 된 내용이자 또 극적으로 드라마시킨 아주 명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모지대, 한국어로 불모지대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